자, 그래서 제목은 변인데 주 내용이 변이고 그 전에 다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 자주 물어봐라. 누가 제일 많은지 볼까? 정민아? 네. 응, 전이, 네 이름에 전이 무슨 뜻이야? 빼어날 정이에요. 오, 미는? 방할미. 그게 니랑 무슨 관계 있지? 그러게요. 왜 이건 뭐냐면 사람 이름은 사람의 본질이랑 아무 관계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물리 용어는 뭔가 의미가 있다. 아직은 저걸 다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써보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흔히 변화를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자, 간단한 문제 한번 내보자. 빵이 원래 5개가 있었어. 근데 뚱뚱한 과학 선생님이 몇 개 먹었더니 나중에 2개만 남았어. 다시 빵이 5개가 있었는데 누가 먹어가지고 2개만 남았다. 그럼 변화는 몇 개지? 수학적으로 잘 얘기해. 3개 땡이야. 2개. 응? 다시 빵이 5개에서 2개로 변했다. 그럼 변화량은 몇 개지? 오, 정답.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빵이 5개에서 2개로 변했으면 3개가 줄었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변화량 3개요 하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니까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변화는 누가 5개에서 2개로 3개가 줄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3개였지? 이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게? 맞춰봐. 이 숫자? 이 숫자고 5 빼기 2 했기 2 빼기 5 했게. 좀 대답 좀 해봐. 나 수학 못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5 빼기 2 한 거야? 2 빼기 5 한 거야? 아이 답답해. 자, 그래서 넘어가자.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정민아? 네? 네. 정민한테 불러야지. 찍혔어. 우영이었나? 네.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자, 변화는 무조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딴다. 항상 그렇다. 계산에 마이너스 3 못 맞췄어. 누구나 5개에서 2개가 되면 3개 줄었다는 걸 알듯이 머릿속으로 사실 이 계산이 돼요. 난 말로 표현할 때 이 상황이 바뀐 것 뿐인데 원래도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 나왔다.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변자 때문인데 저 변이 변했다는 뜻이겠지? 그럼 누가 변했냐? 그게 위치겠죠? 위치, 약자는 보통 S를 쓰는데 이게 왜 S라는 약자를 쓰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 포지션인데 거기서 S를 적당히 뺐나 봐. 자, 그래서 위치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점프를 해서 우영이 집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집이 어딘지 몰라. 집 어디냐? 주소도 모르니까 주소로 얘기하지 마. 집 좀 멀리 있어요. 좀 멀리 어느 정도? 대충 해. 어차피 진짜 뛰거든. 아니 차 타고 10분 정도. 별로 안 보내. 아빠 차 타고? 버스? 버스. 그럼 5km 정도겠네 뭐. 네. 그 5k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5km 남쪽으로 뛸까? 부산 가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집까지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그게 기준점이야. 그리고 거리. 그러면 여기에서 5km 떨어진 점까지 갈 건데 문제는 기준점에서 5km 떨어진 점이 많지. 이 중에 누군지 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면은 방향이겠지. 즉 위치를 표현할 때 반드시 표현할 게 기준점 그리고 거리 그리고 방향이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건데 직선만 계속 생각하면 보니까 방향이 까먹는데 위치를 표현할 때는 원래도 방향이 들어가 있어야 돼. 또는 기준점과 거리, 방향 이렇게 방향을 포함한 양은 무시가 아니라 무슨 어려운 말로 벡터량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벡터 본격적으로 자는 건 물리 2고 물리 1에서는 1차로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다. 그래서 1차원 쉽게 얘기해서 직선상에서 방향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건데 1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죠? 거기에 아무거나 기준점이 있었죠. 보통 기준점을 O라고 표시하지. 한 번도 이름 안 불렀던 애가 도윤아? 네. 저기 이게 수직선 많이 봤을 거다. 그치? 거기에 이렇게 O 아니면 동그라미 0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켜있는 거 봤을 거다. 그치? 이거 0이게 5개. 둘 다 상관없어. 찍어봐 그런 거. 왜 5개? 혹시 이 단어 본 적 있나? 모르지? 말 그대로 원점이란 뜻이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영어 시간 하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자. 0이라고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럼 1차원에서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다라는 거 되고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앞 아니면은 뒤. 그래서 1차원 운동을 다뤄도 물리번 기준으로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앞 아니면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보통 제정신 박힌 방향 앞쪽을 플러스, 뒤쪽을 보통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취향이 독특한 사람은 저거 바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어쨌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점 여기 S자구한 기준으로 우영이네 집이 5km 정도 떨어졌다. 근데 직선이랑 5km 정도 앞으로 갔다. 아니면 5km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5km만 떨어졌으니까 기준점에서 플러스 5km 위치에 우영이네 집이 있다. 엄마야 이거 가게 세우고 있었네. 용서해줘. 멈추지 말자. 그럼 반대로 뒤쪽으로 준 3만큼 갔다.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3 단위가 킬로미터랑 킬로미터 일단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기준점 거리 방향 3개로 나타내고 1차 운동의 경우에는 방향을 표시할 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변이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걸 하나를 봐야 되는데 물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약자들이 자꾸 나와서 그렇다. 이게 나중에 사실은 대학교 정도 과정까지 가면은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건데 지금은 저 약자 자체가 머리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그 변화 이 약자로 흔하게 쓰는 게 누구냐면은 변에 따른 건 나중빼기 처음 이렇게 계산하는 뜻인데 그 약자로 자주 쓰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고 뭐라고 하냐면 델타라고 부른다. 그 변화가 왜 그러냐면은 변화는 영어로 디퍼런스겠죠? 그래서 약자를 D를 쓰고 싶은데 이 D는 사람들이 쓰는 게 꽤 많아. 그래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미분의 약자로도 쓰고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럴 때 양놈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1, 2, 3 쓰다가 아니면 기은, 니은, 디귿 쓰다가 안 되면 한자로 1, 2, 3 이렇게 쓰듯이 양놈들도 A, B, C로 쓰다가 A, B, C로 쓰다가 모자라면 똑같이 A, B, C 비슷하게 써야 되는데 이미 둘 다 쓰고 있으면 흔하게 쓰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쓴다. 델타는 그 뒤에 나오는 놈이지 송자 R,
몰라도 되는 거. 너네 알파벳이 왜 알파벳인지는 알고 있냐? 어우. 입시문. 하나 까먹었어. 뭐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이거 뭐라고 그러냐? 알파벳 가마 데이터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아이오타 카파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리스어 단어보다 이 둘이 알파 베타로 시작하니까 이 전체를 알파벳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거였다고. 자, 지금 저기에 데이터는 여기에 있다, 그치? 각각 영어에 이게 A에 해당하고, 이 B에 해당하고, 이거는 G에 해당하고, 이건 D에 해당하고, 이것들 이거. 그런데 결국은 D자 쓸 게 없으니까 데이터에 쓰는 것 뿐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괜히 이런 기호가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건 사이프가 배우는 거야.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면 되는데 사실 너네도 이미 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혹시 이 기호 본 적 있나? 이거의 대문자는 아까 썼던 이놈이거든. 영어에는 이게 무슨 발음이 나냐면 P 발음이 나요. 왜냐하면은 구경 또는 지름이 P, 영어에서 P로 시작한다 그랬지? 페리미터라고. 그래서 사실 파이를 쓰는 거다, 원주의를. 이미 쓰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요거 X로 알고 있지? 사실 알파벳의 카이다. 중학까지 수학을 좀 했으면 세타, 임의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거고, 그죠? 사실 이미 너네가 몇 개 알파벳을 쓰고 있다, 이미.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나온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어디까지나 헷갈리지 않게 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데이터도 D 발음 나니까. D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있지. 정말 디퍼런스죠. 자, 그래서 변화의 약자는 이렇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 아까 누구한테 시비 걸었다? 정민이한테 시비 걸었구나. 정민이 이름하고 정민이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랬죠, 그치? 근데 지금은 물리에 쓴 용어는 하도 많기 때문에 이름만 딱 봐도 뻔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예측을 해봐. 이제 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에 변위가 나오네. 아직 안 배웠다, 그치? 무슨 뜻이냐고 예측해봐. 변위가 뭐야? 무슨 뜻일까? 에라 모르겠다. 변위의 변은 무슨 뜻이 이게? 변했다는 뜻이다, 그치? 위는 뭘까? 배운 게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의 변화? 정민아? 기침하지 말고 답을 얘기해봐. 변화의 범위. 응? 범위? 범위라고 생각했구나. 칠판에 범위가 없는데. 위치. 네. 그래서 당연히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하겠다, 그죠? 위치의 약자를 S를 쓴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의 변화라면은 S가 변했다는 뜻으로 보통 데이터 S라고 써. 그래서 변위의 약자는 보통 데이터 S를 쓰고, 그리고 이미 다뤘듯이 변화를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다, 그죠? 어떻게 구하게? 이렇게 구하지, 그죠? 자, 그러니까 변위라는 건 별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니까 당연히 두 위치의 차이거다. 그리고 당연히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에 있는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버리면 이게 변위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마치 규칙, 헷갈리게 변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외워야 될 것 같지만은 변화는 원래 나중 빼기 처음 하는 걸 알고 있다, 그치?
이 변의 뜻이 위치의 변화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일 때는 변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는 볼까?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는 당연히 서쪽이 되겠지. 여기가 원래 기준점. 그런데 어떤 물체가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m만큼 떨어지는 원래 위치에서 나중에 봤더니 서쪽으로 3m를 가 있네. 그럼 이때는 변이가 얼마일까? 맞춰보면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돼. 아니 어려워. 너무 어렵다 그죠? 자 일단 확실한 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갔다는 건 알 수 있겠지? 그럼 요 그림 파란색 삼만부가 한번 생각해봐. 어느 쪽으로 갈게? 서쪽으로 갔지? 얼마나? 5만큼 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쪽으로 5m라는 게 변이라고 알 수 있을 거다. 또는 이렇게 규칙대로 계산하게 해가지고 2m 동쪽을 플러스라고 보자. 그럼 처음 위치는 당연히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나? 그럼 반대로 서쪽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나중 위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델타 S 변이는 방금 계산했듯이 마이너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라고 했으니까 도현아? 나 수학 못하거든. 이거 계산해줘봐.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5지. 근데 문제에서는 동쪽 서쪽으로 줬으니까 마이너스 5m라고 답을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 마이너스가 무슨 뜻인지도 해석해야 되겠네. 서쪽이 그렇지? 그래서 큰 모자라 처음 파란색 선 보고 예측했듯이 아니 서쪽으로 5m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니까 그죠? 변이 이렇게 구한다고 너무 쉬워서 미치겠다 그지? 그러면 세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이동거리는 초딩형, 변이는 고딩 이상형이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동거리 따위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동거리를 쓸 수가 없는데 사실은 물리 원에서는 처음으로 변이를 다루기 때문에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둘이 구분하는 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사실은 이동거리 구하는 게 훨씬 힘들어. 변이보다 훨씬 힘들어. 수학적으로는. 자, 어쨌든 왠지 쉬워 보이고 초딩 때도 썼던 중학교 때도 썼던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왜 문제인가? 볼까? 이동거리는 보통 S라고 나타나는데 변이랑 똑같은 약자를 쓴다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 뜻은 그냥 이동한 총 거리다. 아니 너무 쉬워라. 이동거리, 이동한 총거리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동거리라는 게 이동한 총거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이 어쨌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같은 뒤로 같은 땅 타고 기어들어 같은 나무에 올라갈 때 어쨌거나 움직였으면 다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 이 포인트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이거 이동한 거리만 따진 건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계속 더하기만 하니까 이동 거리는 움직이만 하면 절대로 감소할 수가 없다. 그게 이동 거리가 마이너스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플러스로 계속 더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땅 파고 들어가든 하늘로 날아가든 상관없이 다 더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왠지 쉬울 것 같지만은 방향을 알아낼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동거리를 안 쓸 거다. 지금 1차원이라 앞뒤만 구분하면 되지만 물리에서는 앞뒤, 좌우, 위아래까지 다 움직이거든. 그때 그 방향을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앞으로 안 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 이번 단원에서 드릴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나왔다면 낚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변위. 아, 이것도 델타 써야 되겠구나. 약자는 똑같아. 의미가 다르지. 변위라고 한 건 앞에서 봤듯이 나중 위치백의 처음 위치로 위치의 변화.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얘 감소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는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볼까? 원점이 있어.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라고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지 아까랑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네. 자, 여기에서 철수가 좋아, 영희가 좋아. 영희 하자. 이런 영희다. 뭐지? 이 싸늘한 분위기는. 빨리 안 웃어, 도연아? 안 웃어, 빨리? 자, 어쨌든 여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앞에 서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2m만 갔다가 뒤로 3m까지 쭉 갔다. 라고 한다면 이때 영희의 첫 번째 이동 거리는 두 번째 변위는 얼마인지 한번 각각 구해볼래?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낚시가 숨어있다. 일단 이동거리부터 얘기해봐라. 7m. 그렇지. 앞으로 2m 정도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총 5m 움직였지. 그럼 앞으로 2m, 뒤로 5m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7m가 정답이다. 굿! 너무 잘했다. 그럼 변이는 얼마인지 찾아봐. 3. 자, 3한 사람 손 들어봐. 반대쪽 손도 손 들어봐. 3이라고 했어? 3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 손. 뭐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잘했다. 당연히 크기는 3m가 맞다. 그런데 문제는 뒤쪽으로 갔지? 뒤쪽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줬으니까 마이너스 3m, 즉 원래 위치보다 뒤쪽으로 3m 이동했지.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포인트. 문제에서 치사하게 변이라고 물었을 때 방향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단, 문제에서 아주 얌전하게 변위에 방향 말고 크기만 구하라고 하면 이건 그냥 3m라고 하는데 크기는 방향 무시하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고 변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디 갔을까? 시험 기간인가? 모르겠다. 크기당 너무 왜 스칼라 벡터 이런 거 몰라도 돼. 벡터란 말을 이미 해버렸네. 구석탱이 있는 거 조금 보고 넘어가자. 직선상에서 위치 표현 방법은 방금 얘기했지. 앞쪽은 플러스면 뒤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된다. 즉 간단하게 어차피 물리원상 앞뒤만 다른 거니까 앞은 플러스 뒤는 마이너스라고 고정해서 생각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스칼라와 벡터란 건 어려우니까 옆에 써놔라. 몰라도 된다고. 너네 영어 잘하냐? 이게 무슨 뜻이지? 스케일? 축척이란 뜻도 있고 저울이란 뜻도 있고 비닐이란 뜻도 있고 그죠? 옛날에는 물고기 비닐, 좀 큰 물고기 비닐 가지고 화폐 대신 썼거든. 그래서 그때 그게 기준이었어. 그 다음에는 그 스케일,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눈금이란 뜻이 새로이고
그 눈금 또는 양을 재는 자울이라는 뜻도 추가로 붙인다.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책에서 나오는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왜 하는 거지? 몰라도 된다. 어려운 말이니까. 스칼라라고 하는 스케일의 라는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눈금이 또는 양을 재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양보다는 책에 나오는 용어로 하자. 아마도 스케일은 크기만 가진다고 되어 있을 거다. 그죠? 반면에 벡터는, 엄마야 너 왜 영어로 쓰고 있지?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뭐도 가진다? 저기 칠판에 답 있을 거야. 크기 말고 뭐가 있죠? 방향이 중요한 거겠다. 그지? 벡터는 방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학 진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수학에서 벡터를 배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걱정 마. 물리투 할 때는 벡터 배워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스칼라는 크기만, 숫자만 있으니까 얘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벡터는 방향을 숫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화살표 표시해. 그리고 화살표 다루는 방법은 나중에 수학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지금 알아들으니까 방향이 포함된 게 벡터구나. 예를 들어 위치, 변이 이런 거 전부 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벡터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아니 몰라도 돼. 용어를 쓰니까 수학 용어. 자, 그래서 깨끗하게 지웠다. 다시 몰라도 된다. 스칼라 벡터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세 번째 그래프 보이나? 오른쪽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자, 이동거리를 다시 보면 이동거리는 어쨌거나 이동할 줄거리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조건 계속 더한다고 했다. 그죠? 아주 불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슉 올라가다 줄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보이나? 이동거리가 줄었지? 이런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건 적당하지 않다고. 위치 시간 그래프는 몰라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요놈이다. 끝!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벡터. 벡터가 속도. 사람들이 속도하고 속력하고 헷갈리는데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나올 거였지. 지금까지 너네가 배운 속력이고 속도는 처음 배운 거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 전에 이 속도라는 거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영어로 좀 써보자. 속도는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해요. 근데 이 벨로시티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 비슷한 걸? 없나? 차 중에 이쁘게 생겨있지? 벨로스터. 개떡같이 생기네, 그죠? 이름 왜 이렇게 붙였을까? 벨로스,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 여기서 나온 거나? 이거보다 더 유명한 놈이 하나 있지? 벨로시랩터. 랩터는 사냥꾼이란 뜻이고, 그럼 이거 왜 붙였을까? 저거다, 그죠? 빠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졸라 빠른 사냥꾼, 이 정도의 뜻을 가진 게 벨로시랩터다. 즉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빠르다 또는 속력, 속도 비슷한 걸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단어야. 스피드하고는 다르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어쨌든 괜히 영어 단어까지 써가지고 어려워하는 건 맞긴 한데, 다시 나중에 가면 사실 아예 통째로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할 거다. 아마 아직 필기체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속도의 약자는 V를 쓸 건데, 어쨌든 그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럴까? 속도 다시 약자는 V. 개념 자체는 얼마나 빨리 물체가 움직였냐라는 거는, 즉 속도라고 하는 건
현재 운동의 상태. 쉽게 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미 배웠던 움직인다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씩 가면 움직였지? 뭘 보고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어색해. 계속 움직여야 돼? 뭘 보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 응? 와 이거 봐도 나온다. 움직였잖아. 뭐 보고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게? 위치. 위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위치 변경. 그렇지. 따라 배경에 대해서 또는 주변에 대해서 위치가 변했다는 뜻이지. 맞나? 그런데 말이지. 요걸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변했다는 거. 두 글자로 얘기해봐. 뭐지? 변이. 그렇지. 즉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변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에서 변을 배운 거야. 그럼 까먹기 전에 변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더라? 방향이 포함됐다, 그치? 그럼 변이 가지고 장난치는 이 속도 당연히 방향이 포함된다. 그럼 저기에 LL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해서 LL가 한번 해결해볼까? 위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샥 변할 건데 그동안에 뭐가 변했을까? 그렇지, 크게 얘기해봐. 그렇지, 더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시가. 네. 왜 10이냐면 사람 원래 사람 목소리 제일 잘 듣거든. 모기 소리가 크게 작게? 작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모기 소리가 작은데 왜 잘 들릴까? 그게 하필이면 800Hz, 즉 1초에 800번 정도 날개짓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사람 목소리랑 비슷해. 사람은 사람 목소리 잘 듣게 돼 있으니까 하필이면 모기 소리도 잘 듣는 것 뿐이다. 작게 해도 잘 들리긴 해.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위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게 움직인다 또는 속도의 개념이다. 그리고 위치라는 게 방향에 포함됐으니까 위치 변화, 즉 변이도 방향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속도도 방향에 포함된다. 미리 얘기하겠지만 속력은 방향에 포함 안 되고 속도는 방향에 포함된다. 누구랑 똑같냐면은 이동거리는 방향에 포함 안 되고 변이 방향에 포함된 거랑 똑같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동거리의 시간으로 나누면은 속력이고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된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방향이 포함되어 있나 아닌가 그것만 차이야. 자, 그러면 12분만 더 걸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용어에 뜻이 다 들어가 있어. 아마 맞출 수 있을 거다. 이 간이 무슨 뜻일까? 간격. 그렇지, 간격. 간격을 재려면 누군가랑 누군가의 사이를 지어야 되겠지? 그럼 질문이다. 시간은 누구하고 누구의 사이를 지는 거야? 말로 하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까. 알아서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의 시간은 여기에 얘기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고 그 중에 시간상에 흘러가는 시간상의 한 점을 시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한 점도 시각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각이었으니까 나중 시각이 될 거고 그 처음 시각과 나중 시각의 차이 이거를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흘러가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은 처음 시간이 보통 t 첫 번째니까 1이라고 하자. 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중 시간이니까 t2라고 하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재면 될까? 아, 여기에 시간은 간격이니까 그 의미 살리기 위해서 델타 t라고 쓰자. 한번 예측해봐. 칠판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니까 델타 t, 즉 시간 구해봐라. 도현아? 네.
델타 T분의 T2 빼기 T1 오 잘하네. 근데 왜 대답 안 해? 사람들이 워낙에 복잡한 걸 싫어해서 뻔할 뻔짜인 계산 아니면은 안 한다. 괜히 규칙이 밖에 헷갈리니까. 처음에 나중 빼기 처음에 변화라고 얘기했던 이것도 사실 이게 규칙인데 사람들이 어겨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헷갈리는 거다. 규칙들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시각하고 시각 사이의 간격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 가는데 7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도착하니까 8시 30분이야. 이때 정확한 용어는 일어난 시각이 7시, 도착한 시각이 8시 30분. 따라서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지. 여기에 시각하고 시간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쓴 거 조금 신경 써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대충 준비가 다 됐네. 움직임, 즉 속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즉 단위 시간당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도를 한번 계산해볼까? 근데 정의. 그래서 속도는 뭐냐?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무식하게 먼저 쓰자. 누가 빨리 움직였나? 라고 하는 걸 보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같은 거리를 누가 짧은 시간 걸렸는지 보는 거와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많이 움직였나를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라고 했는데 책의 나쁜 점이 꼭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꿔보자. 같은 시간, 보통 표준 단위는 1초다. 그때 1초로 표현하는 특별한 말, 같은 시간이라는 말 대신 단위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야. 즉 쉽게 얘기해서 책에서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아니 단위 시간당 변이 이딴 식으로 표현되겠지만 그 뜻은 그냥 1초 동안 이동거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뭐뭐당, 1초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위치 변화는 어려운 말로 변이다,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답시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도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이로 계산하면 된다. 위의 말과 밑의 말은 완전히 동일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를 말이나 단위 시간만 변화는 똑같아요. 근데 괜히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 단위가 무조건 몇 초? 1초다. 물리원에서는 국제 표준 단위 있으니까 이동거리 단위는 싹 다 미터, 시간 단위 싹 다 초다. 아니라면 다 바꿔야 돼. 자, 그 다음 요걸 해결하자. 이거 수학적으로 무슨 계산하는 뜻이게? 뭐뭐 단위. 너네가 배운 연산은 4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되게 크게 얘기해봐. 나누기 네, 나누기죠. 예를 들어 빵 10개, 사람 2명, 그럼 한 사람당 빵 몇 개? 10 나누기 2하지. 마찬가지로 나누기 하는 뜻이다. 조금 생각해보면 한 사람당 빵, 빵 개수 나누기 4라 하지. 마찬가지 변이 나누기 시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다. 이미 알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괜히 단위 시간당 변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랑 공식이랑 따로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 말을 그대로 C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니까 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다. 일단 속도 개념은 여기까지 끝.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이탑에 속도 계산답시고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하이탑이 착각한 거야. 속도는 그냥 개념에 불과할 뿐 계산할 수 있는 용어는 따로 있다. 뭔가 너무 긴데. 이쯤에서 놀자. 5분만. 아마 40분 전에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슬슬 집중력이 한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초딩 보통 45분 집중하면 헷갈락 하잖아. 놀잖아 5분 동안. 나갈 사람 나가고 지금까지 한 거 질문했으면 질문하세요. 진짜 나가? 화장실. 가위바위보 세기면 덤벼라. 가위바위보. 아이씨 비야 크다. 오케이. 자, 외우는 게 적어질수록 사실은 다른 게 많아지는 거다. 그게 과학 자료의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계속할까?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걸 다뤄야 되는데 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이제 없어져 주시고. 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평균을 좀 깨고 넘어가요. 지금 다룰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건데 평균이라는 게 대체 뭐지? 예를 들어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다. 그 A, B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A. 구 잘했다. 준비인데 두 숫자를 더해서 두 개 나눠버리면 이게 평균이겠다, 그치? 끄덕끄덕했네. 이건 평균 아닌가? 오, 처음 봐. 지분이다. 이 세 개 중에 누가 평균이냐? 야, 초딩 둘이는 수학 어디까지 했냐? 고2? 고1, 고2. 예. 그러면 조금 빠르겠네. 이거 처음 보나? 제일 앞에 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두 번째 건 기하 평균. 들어본 적 있나? 세 번째 거는? 그렇지, 알고 있네. 역수의 평균의 역수. 이라지. 그리고 사실은 다른 평균도 있다. 이걸 루트의 스퀘어, 즉 제곱근 평균이라고 한다.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 셋 중에 누가 평균이야? 다 평균이다, 그죠? 맞나? 이런 관계 있다고 수학에서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하는 사람 마음이다. 즉 주로 쓰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저 평균이라는 걸 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평균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 이것만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걸 피해라. 이 얘기하는 이유가 물리에서 지금 나온 평균이 우리가 좀 달라서 그렇다, 그지? 물리에서 얘기하는 평균이란 건 뭘까? 이건 먼저 얘기할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평균이란 건 사람들이 무언가 속도를 측정하려면 알아야 될 게 시간도 측정해야 되고 변이도 측정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그 연속으로 측정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는데 연속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포인트 잡거나 이런 것 중에 변화는 이때가 말이니까 측정이 안 되니까 쿨하게 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값을 예를 들어 변이나 시간이나 기타 등등의 값을 측정해야 되니까 도중에 변화를 무시한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들리겠지? 처음과 측정하는 처음 시작과 측정하는 끝점.
즉 물리에서 평균 곧 배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속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변이를 구할 건데 시간도 처음하고 끝만 찾아주고 이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지 않겠지만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그 다음 변이를 구하는데 얘가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처음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로 갔으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 요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뜻이야. 왜냐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측정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평균 이런 걸 구하는데 중요한 건 또다시 처음 값과 끝값이다. 마치 지금 것처럼 그죠? 즉 변화를 구할 때 원래 필요한 게 나중과 끝이었고 결국 중요한 의미는 도중은 도저히 못 재겠으니까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물체가 쭉 달려가는데 1초에 한 10번 재면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재 먹어요. 1초에 10번이면 화면이 1초에 10번 바뀌면 뚝뚝 끊어진다. 적어도 25번은 돼야지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1초에 10번은 너무 듬성듬성하다. 그럼 1초에 100번 해. 그럼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초에 1000번은 1초에 1억 번에 그렇게 해봤자 연속이 아니다, 그죠? 그 사이 간격은 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 쿨하게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고 비슷하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건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데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간격으로 똑같이 재겠다. 얘도 이게 0점을 추가될 수 있고 0.0이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똑같은 간격을 뚝뚝뚝뚝 쟀더니 처음에는 물체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이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했을까? 시간이 지날 때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 말을 해보면 이거 딱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 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마치 이렇게 간 것처럼 직선으로 쭉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측정한 거는 요점하고 요점 측정했지 이 사이의 간격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일단 평균이라는 걸 무시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도중의 변화가 이렇게 갔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근데 그런 무시하겠다는 뜻이야. 못 재니까 포기했다는 거야. 그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평균이라는 뜻이고 그럼 평균값을 정한 이유가 사실은 순간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곧 다룰 그 순간값이라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자. 사실 평균 관계 진짜 순간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순간값은 진짜로 순간, 지금 연속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그게 수학적으로는 시간을 엄청 줄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즉 시간을 최대한 매우 엄청나게 줄여서 그동안에 앞에서 보면 똑같은 평균값으로 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럼 시간을 천천히 줄이면 점점 촘촘하게 지키니까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수학적으로는 이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구체적으로 0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걱정 마, 순간값은 너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할 얘기 계속 해볼까? 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또 색칠을 좀 할까? 속도 이미 배웠다, 그치?
시간 문제 변이 근데 평균이란 말이 붙어있는 건 도중이면 무시하고 처음하고 끝으로만 구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평균이란 관계 있는 건 빨간색으로 있을 거고 속도하고 관계 있는 건 파란색으로 있을 거다. 그 외에 수학적 형식은 까만색으로 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 속도를 구하려면 시간을 구해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구하는 게 평균값을 구하면 처음 시간과 나중 시간의 차이도 보는 거겠지. 어쨌든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정확한 용어는 시각과 시각의 차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니까 변이 찾으려니까 위치의 변화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파란색으로 구한 게 어디까지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앞에 평균이란 말이 붙어있다는 거는 얘들 시간과 변이를 구하는데 고려할 값이 중간은 싹 다 무시하고 나중 시각과 처음 시각의 차이로 구하라는 뜻이겠지. 물론 그동안에는 나중 위치만 따지고 처음 위치만 따지겠다는 뜻이다. 그죠? 즉 평균 속도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평균이니까 나중하고 처음만 신경 쓰고 속도니까 시간을 구하고 위치의 변이를 구하면 된다. 즉 평균 속도 시기라는 게 괜히 쉬워하고 외울 게 아니라 당연히 평균이라는 의미를 알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속도 몰라도 위치가 변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했다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런 다음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은 나중 시간과 처음 시간의 차이란 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총 걸린 시간이지. 여기에서 이거는 차이는 뭐냐면은 요것뿐이다. 이 총이란 게 그냥 나중으로 처음에 차이를 얘기하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 변이로 구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총이라고 표현한 말이 나중으로 처음에 차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이제 약자로 표현해볼까? 속도를 V라고 했는데 아유 미안. 야 혹시 이렇게 필기체로 써도 알아보겠냐? 네. 그럼 예대로 쓰자. 나 이게 편해가지고 필기체로. 어쨌든 속도는 V를 쓰는데 평균을 얘기할 때 보통은 상처마다 다르지만 위에 짝대기를 붙이고 이걸 바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거 V 바라고 읽는데 그럼 위의 식을 그대로 구성해보자. 너네가 편한 대로 얘기해봐. 나중 시간 뭐라고 할래? 시간이니까 타임. 나중이니까 2라고 붙일까? 사실 책에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럼 처음 T1이 되겠네. 그럼 나중 위치는 마찬가지로 S2. 처음 위치는 S1이라고 하겠죠. 즉 책의 식이 틀렸다고 하는 게 속도의 정의가 아니라 평균 속도의 정의라고 했던 게 위에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책이 틀렸다 사실은. 자, 이렇다라는 얘기다. 이걸 총 걸린 시간이라고 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델타 T 총 걸린 시간이라고 치고 델타 S 총 변이라고 치는 거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이 값이 아니라 평균 속도 아니면 순간 속도다. 그리고 앞으로는 약자를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약자 나오는 대로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아니라도 한글로 쓰면 지식만 다음 시간쯤 볼까. 자, 그런 다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좀 어려운 개념 들어간다. 그래도 괜히 부담을 주면 재미없으니까 집중을 하되 신경은 쓰지 마. 몰라도 되나? 어차피 못 간다. 그럼 어차피 구하지도 못할 거 왜 배우냐 하면은 그 다음 단어는 제목에 의미가 있겠지. 한번 뒷페이지로 한번 보실까? 3번 아니면 4번 있거든. 4번 한번 읽어볼래? 중단어 제목 4번 이름이 뭐라고 있죠? 뭐 그렇게 쓰십니까? 읽어봐.
그래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한 속도다. 근데 방금 봤듯이 어차피 구하지도 못할 만큼 어렵다. 그런데 단 물체의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한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가 똑같겠지. 그럼 이제 사기칠 수 있다 보다 어려운 순간 속도를 구한다고 평균 속도 공식 써도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순간 속도라는 게 실제 속도를 얘기하고 어차피 지금은 너네가 못 구한다. 자, 그럼 여기에 순간값 저게 이미 얘기했으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의 순간이라고 한다. 즉 시간이 엄청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다 붙이고 그냥 V라고 붙인다. 어차피 이게 진짜 속도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우리말로 먼저 써야겠네. 순간 속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다. 자, 다시 순간값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해서 V는 결국 시간 간격을 갈 때까지 짧게 보내면 된다. 혹시 수학에서 이 기호 보신 적 있으신 분? 뭐라고 했지? 리미트. 그치, 리미트지? 리미트 델타 t 0으로 보낸다. 이렇게 갈 때까지 짧게 보낸다. 즉 시간이 갑니까? 아예 0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어차피 계산이 안 된다면 리미트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델타 t가 함수에 들어가게 식을 쓰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겠죠. 즉 실제로 계산해야 될 건 이거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못 구한다고 수학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써볼까? 혹시 리미트 델타분의 델타를 수학에서 뭐라고 쓰는지 아시는 분? 특별한 기회가 있다 그지? 방금 뒤 누가 얘기했어? 도현이가? 네. 언제 봤냐 이거? 그 책에서 굿! 이거 뭐라고 했는지도 알고 있나? 이게 무슨 연산인지도? 네,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순간속도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념이 중요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중요하면도 어차피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미분으로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 배운 사람 있나? 없지? 얼마나 배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다 개념으로 이게 더 정확한 개념인데 어차피 못 구한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즉, 이 식보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걱정 마, 나도 못해. 그리고 어차피 물리원 수준에서는 저걸 쓸 이유도 없다. 한 2 정도 가면 쓸까 말까 한데, 아니 2 정도 되면 쓰면 조금 더 편해질 정도는. 아니 그 전에 미적분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게? 뉴턴이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 계산하려고. 더 무서운 사실은 뉴턴이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발표하는 게 그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대. 재수없어. 자, 어쨌든 다시 어차피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 두 개를 배웠지만 평균 속도는 계산하기 쉽다. 대신 쓸 데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죠? 순간 속도는 계산이 미친 듯이 어렵다. 대신 쓸 데는 많다. 근데 특별한 조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은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쉬운 공식으로 어려운 개념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어차피 똑같은데. 이게 그냥 트릭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엄마! 이 문근도 못 나갔어? 나 놀았나? 40분까지지. 아니다. 9시 10분까지는. 깜짝이야! 어쩐지. 익스큐즈미. 식이 있어. 지금 지금 해줄 수 있어.
깜짝이야. 헷갈렸어. 그러면 제목이 3, 속력과 속도의 차이. 나 헷갈리는 거 맞지? 오케이. 9시 10분까지 맞지? 속력과 속도의 차이. 이건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해도 좋다. 왜냐면 아까 본 개념이랑 엄청 비슷할 거거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먼저 하면은 속력은 어디까지나 초딩용. 초딩이 둘이 있는데 좀 미안한데. 이건 고딩용. 이다. 아까 뭔가 되게 비슷한데 누구랑 비슷하게? 누구와 누구의 차이? 이동 거리와 변이의 차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다, 그지? 진짜로 그럴까? 빨간색이야. 자,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속력 두 번째, 속도 이렇게 써놓고 그런 다음에는 영문을 써볼까? 속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피드라고 한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속도는 아까 봤듯이 velocity. 그 다음 속도의 약자는 V가 당연한데 속력의 약자는 여전히 V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 속력이 중요하다는 뜻일까? 속도가 중요하다는 뜻일까? 당연히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속도가 더 중요하니까 약자는 똑같이 속도에 맞춰서 쓰는 거나 경우에 따라서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식스잖아. 길게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당. 그래서 걸린 시간 분의 이동 이동거리. 이건 구하면 된다. 그럼 속도는 마찬가지 걸린 시간 분의 변이 구하면 된다.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색깔 다르게 하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즉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동거리의 시간은 나왔냐 아니면 변이의 시간은 나눴나 합니다. 그럼 그 빨간색으로 쓸 때 너네가 맞춰봐.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왜 갑자기 덥지?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빨간색으로. 잠깐만, 이름 까먹은 것 같아. 조연아, 미안. 기억나는 게 이밖에 없다. 뭐라고 쓸 것 같아? 맞춰봐. 그래, 정민이. 일단 도현이 맞춰봐. 뭐라고 쓸 것 같아? 빨간색으로. 그렇지, 그거지. 그니까 말해 빨리. 네? 뭐라고 쓸 것 같아?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동거리 방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치? 근데 속도는 결국 방향이 포함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라고 한 게 앞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는 뒤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다시 얘기해서 속도의 부호가 결국 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속도의 부호만 보면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 또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자, 어쨌든 이 정도만 차이에 해당하는 뿐이다. 더 끔찍한 거는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동거리는 델타 S니까 속도를 구하는 공식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와, 이거 사기다, 그지? 자, 이걸 굳이 왜 썼냐면은 공식이 똑같지? 그 얘기는 공식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물리가 헷갈리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속력인지 속도인지를 보고 어떻게 계산할지를 알아내는 게 정답이라고. 또 공식에 막대로 넣으면 당연히 답이 틀린 답이 나온다. 즉 고등학교 물리가 좀 머리가 아픈 이유가 공식 외우면은 공식대로 풀면 문제가 틀리거든. 의미를 생각 안 하고 풀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냥 단순 대입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반대로 물리가 엄청 쉬운 이유는 생각만 제대로 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닥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로는 물리 못한다. 조금 게으르고 조금 잔머리가 많아야지 물리를 잘.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물리 잘한다는 틀린 말이다. 정반대로 물리를 자주 접하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쪽이야. 생각을 많이 하거든. 자, 어쨌든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 정도까지 해놓고 요걸 좀 더 구체하게 두 문제만 풀어보자. 첫 번째, 나중에 토끼와 거북이 파트 2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토끼와 거북이 파트 1 경주를 할 거다. 그런데 경기장이 동그랗게 생겼어. 운동장처럼 한 바퀴 돌 수 있는 트랙이 있어. 출발점 여기에 토끼가 출발할 거다. 토끼는 파란색으로 하냐? 토끼니까 귀가 있어야 되겠지? 꼬리도 완벽하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거기도 갈 거다. 오! 그럴듯한데? 완벽해. 자,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할 건데 승자는 규칙이다. 규칙 1은 누구든지 먼저 한 바퀴 돌면 경기가 끝난다. 난 규칙이 하나가 있고, 규칙 2는 평균 속도가 큰 놈이 안 나온다. 이긴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자, 그럼 질문이다. 이 경기 누가 이겼을까? 다시 규칙. 어떤 놈이 됐든 한 바퀴 먼저 돌고 들어오면 경기 끝이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평균 속도가 큰 놈이 이긴다. 토끼가 이겼을까? 거북이가 이겼을까? 일반적으로 토끼가 빠르긴 하다, 그죠? 누가 이겼게? 토끼? 왜? 이걸 돼야지 납득할 수 있게. 수학적으로 들어야 돼요. 응?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지? 다른 미분 적분 맞는 게 뉴턴이라니까 왜 그래? 토끼가 낮을 만들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니까 물리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 자, 상황 조금만 더 보자. 토끼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토끼 쭉 뛰어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아마 꼬리는 먼저 했을 거다. 그때까지 거북이는 느리니까 느릴까 가지고 한 이 정도 하겠지 뭐. 변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누구의 뭐가 어쨌다고? 토끼의 변이가 0이니까 평균 속도 계산하는 만화 얼마다? 0이지 토끼의 평균 속도는 왜 위치가 안 변했거든.
근데 거북이는 어쨌든 위치는 변했잖아, 그죠? 즉 토끼의 평균 속도가 0이 되니까 무조건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에 약간의 맹점에 해당한다. 간격이 짧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2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맞는지 모르겠다. 찍었는데 맞췄어. 22페이지에 4번 문제. 대충 얘기해. 꾸준한 길을 가는데 속력은 일정할 수 있는데 속도는 일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지? 왜 그런지 설명해. 왜 그렇죠? 일정한 속력으로 갈 수 있는데 일정한 속도는 갈 수가 없고. 그 위치가 응? 변이가 되는 거. 변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속도가 똑같으려면은 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모두 일정해야 된다. 속도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방향도 일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생각해보고 직선으로 살아남았을까? 그죠? 즉 4번의 답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속도는 일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즉 방향이 바뀌어도 속도는 변한 거다. 어쨌든 운동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자, 요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다. 야, 하나만 더 하자. 토끼와 거북이 2. 옛날 토끼는 나쁜 습관이 있어, 그지? 야, 이거 어떻게 리필하나? 그 빼가지고. 빼가지고 이걸 돌려서 네, 그래. 여기에 넣나? 밑에? 아마 이거 너네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쌤이 하는 거. 응? 쌤이 하는 거. 혹시 이게 아니면 그돈 싸면 우와 나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주 네. 역시 인간들의 생각이 단순해. 아니라 단순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지? 그거 어떻게 해? 아 그래서 휴지가 있는 거구나. 이거 완벽한 환경 좋은데? 아니야 좋지 않아. 너무 질렸거든. 자 그럼 두 번째 좀 기다려야 되나? 네. 굿!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마워. 점점 잘 나오겠지? 토끼와 거북이 파트 2. 자 옛날 전설에 따르면 말이지 토끼하고 거북이가 또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나쁜 습관이 있지. 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이 밑에서 디비 잔다는 거죠, 그죠? 맞나? 그래서 토끼는 쭉 가다가 여기서 잡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게 쭉 가다가 나중에 보면 토끼가 뒷전을 걸고 엄청 뛰어가지고 어쨌든 동시에 도착했다 진짜. 즉 빠르게 있는 토끼가 빠르다. 그런데 출발은 동시에 했고 도착도 그대로 동시에 했다고 하죠. 자 그럼 저렇게 됐다면 평균 속도는 누가 빠르지? 똑같죠? 왜냐면 어쨌든 총 걸린 시간이 똑같고 총 변이가 똑같잖아. 20도. 토끼가 여기서 디비잡다고 시간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주면 안 빼준다. 왜냐면 평균에서 관심 있는 건 어디랑 어디뿐이다? 위치랑 평균에서 중요한 건 처음과 끝. 지금 도중에 디비잡다? 몰라. 알게 뭐야? 빼. 그 다음 움직이지 않았다? 날아갔다? 하고 들어갔다? 그럼 필요 없다고. 어쨌든 여기랑 여기의 차이만 사라지는 거야. 그게 평균이란 거의 의미라고. 지금 뭔가 살짝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짧은 시간을 다룰 때는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운 거야. 불합리해 보이는 게 맞을 거야. 왜냐고? 너네가 믿으면 안 돼서 그래, 팩트가. 아까 한 가지 아이디어만 이동 거리라는 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보자. 너희 집이 있고 학교가 있다.
너희 집에서 학교 갈 때 이동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될까? 실제로 너희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고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걸어가냐? 이 길을 다 재야 되지. 잴 수 있겠냐? 즉 실제로 이동 거리라고 하고 재는 건 매우 어렵다. 실제로는.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속도가 일정한 물체 운동. 말이 너무 기니까 짧게 하자. 속도가 일정한 물체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마 가로 안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렇게 얘기했어? 뭐는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헛소리 먼저 해야 되겠네. 영어 헷갈리면 안 되는 두 가지인데 등속하고 등속도가 의미가 좀 다르다. 이건 뻔하지? 무슨 뜻이게? 속도가 일정한 뜻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 일정한 뜻이다. 자, 그러면 아까 사고 문제 생각하면서 사고 문제의 경우엔 등속으로 달릴 수 있는데 등속도로는 달릴 수 없다라는 말로 해도 간단하게 설명되겠다, 그죠? 연아? 그럼 등속도 운동은 뭐냐? 속도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니까 결국 속도 일정하고 방향 일정 이 등속도 운동은 다시 속력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 라는 의미에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완전 같은 말이야. 다시 강조하시면 이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방향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뜻이다, 그죠?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직선 운동을 할 때 방향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앞으로 갔다가 정확하게 뒤로 갈 수 있다, 그죠? 그럼 직선적인 움직임이 거니까. 근데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사실 방향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 운동이랑 똑같은 게 맞다. 직선 운동은 방향이 안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아이 쪼잖아. 시사해. 그러면은 몇 분이었어?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 길다. 기어스거. 는 다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는 다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도 된다. 같은 말이다. 한자로 써. 같은 말이면 알아두면 돼. 아니 그보다 책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등속 운동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얘는 방향 얘기 안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물체 운동이라고 했는데 속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속도의 크기, 즉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경우에는 원자랑 속력이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랑 똑같겠지? 속도가 안 바뀌니까 맞나? 그래서 편하게 그냥 속도를 구했다라고 해도 누구나 알아듣는다. 중요한 거 순간 속도가 그 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t가 0으로 가야지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했는데 일단 뭐가 하나 됐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 어렵다는 거다. 근데 평균 속도는 t2-t1분의 v1-v2-v1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쉽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얘기하는데 쉬운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물체 운동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끝이다. 그냥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가 같으니까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야. 평균 속도를 쓰겠다는 뜻이야. 얼마나 쉬운지, 그지? 그 다음 10분. 그러면 1 등속 직선 운동의 10 1
고쳐놓자. V는 델타 T 분의 델타 S였으니까 델타 S 즉 변이를 구할 때 또는 이동거리를 구할 때 변이랑 이동거리가 똑같다. 등속 직선으로 할 때는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하면 되겠지. 책은 간단하게 쓴다고 S는 VT라고 썼어요. 옆에 좀 고쳐놔요. 델타 S는 V 곱하기 델타 T다. 명확하게 변이의 뜻이야. 식은 이렇고 더 중요한 포인트. 직선으로 운동하니까 당연하게 변이의 크기는 어쨌거나 직선으로만 이동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동 거리가 같다. 즉 등속 직선 운동할 때 변이의 크기란 말과 이동 거리가 똑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변이를 구해놓고 이동 거리라고 우겨도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문제에서 자주 쓸 거라는 얘기지. 대체 시간 없을 때 왜 안 지워지는 거야? 더 더러워지는데? 그냥 등속 직선운동의 그래프 이루어서는 지금 문제가 있네. 책 부팅에 좀 써놔라. 사람들은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를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규칙은 하나밖에 없다. 그 도구를 썼을 때 원래보다 편함을 쓰고 부품을 안 쓴다. 마찬가지 그래프라는 도구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래프 쓰면 편하기 때문이야. 자, 왜 그러냐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딱 두 개밖에 없거든. 뭐냐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해. 그 그래프 아래에 넓이라는 거야. 즉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할 때 주가라고 나오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 아닌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최고봉이 미분이다. 내가 미분 쓰겠다는 뜻은 아니야. 일단 넓이를 구하는 거에 최고봉은 누굴까? 미분 짝지가? 네.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이 도대체 왜 미분 적분을 만들었는지 뻔하지. 그래프 해석하려고. 그래야지 연속으로 변하는 걸 추적할 수 있거든. 즉 순환값을 추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게 미분 적분 개념이다. 자, 그런데 기울기는 너네가 이미 구하는 걸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해보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수학적으로 얘기해도 괜찮다.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우와! 완벽해. 좋았어. x가 y라고 하면 펴려고 했는데 델타를 붙인 이유가 변한다고 그러지? 가로축이 항상 x는 아니니까 가로 변화량 그 다음 세로 변화량 이렇게 구하겠다지? 자, 해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그치?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구하죠? 지력방이 가로를 구하면 된다, 그치? 그래프가 일정하게 뭔가 곡선을 추정거리고 있으면 잘게 쪼개면 어차피 직사각형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게 의미 한정이라고 써놓자. 사실은 미분은 여기 앞에 리미트만 붙이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만 붙이면 돼. 야, 적분 형태 본 적 있네? 적분 형태를 본 적 있어? 적분식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치? 이게 의미가 뭐냐면 대충 함수가 이딴 식으로 fx로 변할 때
x 이걸 줄 때 직사각형 쪽 이건 쪽에다가 했는데 이 밑에 넓이를 구할 때 자기 쪽에서 이 간격을 델타 x로 만들고 그럼 델타 x 때 이 함수 값은 fx가 되겠지. 맞나? 그럼 이거 넓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세로 곱하기 아이고 dx로 했는데 가로가 된다. 즉 적분 기호 뒤에 저 기호가 항상 인테그랄 fx dx 이 값 골라줘야 이유가 의미가 사실 이게 세로 이게 가로라는 뜻이야. 어쨌든 적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미분하고 적분은 지금 안 쓸 거라. 그 기호의 의미 얘기한 것뿐이지. 그럼 지금 수준에서 굳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공식 중에 이딴 식으로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분수 형태로 나온 식이 있었나? 여기 있네, 그치? 그 얘기는 세로축이 누구냐면은 위치, 가로축이 시간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세로축이 S, 가로축이 T인 그래프의 기울기, 속력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보다 그냥 분수 형태면 싹 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정도. 그 다음 요거는 누가 봐도 곱하기 형태지. 그렇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 봤듯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말로 해석하면은 세로축이 위치고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에 그래프는 세로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세로축을 먼저 얘기한다. 얘가 우리말로 해석해봐. ST 그래프의 길이가 B란 거니 약자를 다 한글로 바꿔서 얘기해봐. 에이씨 몰라. 내가 하는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얘기하면 된다. 마찬가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돼. 자, 즉 다시 분수 형태가 되는 식을 싹 웬만하면 싹 다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곱하기 형태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 x 구해봐라. 옆에 델타 t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불러봐. 델타 x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그럼 곱하기 형태 됐지? 그럼 세로가 v, 가로가 t. 즉 요거는 해석하자면은 세로축이 v고 가로축이 t인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넓이가 변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딱 공식 또는 딱 형태만 봐도 어차피 해석하는 건 기울기 아닌 넓이. 기울기는 무조건 분수, 넓이는 무조건 곱하기 형태다 라는 건데 이 얘기 왜 한 거냐면은 13페이지에 식이 있으니까 그치? 등속 직선도의 그래프라고 되는데 첫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그보다 중요한 게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으로 변이를 의미한다. 외워야 될 게 아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세로가 속도고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즉 변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 두 번째 변이 시간 그래프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변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감소하거나 할 테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 증가량 이때 시간이 가로 증가하죠. 그동안에 세로 증가는 변이니까 시간분의 변이의 의미가 속도였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즉 뭔가 기울기 구하려면은 가로 증가하는 거야 세로 증가량으로 하면 되고 넓이는 무조건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의미 찾아낼 수 있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이걸 지금 얘기한 이유가 바로 뒷페이지 어디였지?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그래프가 잠동 나온 거였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좋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숙제는 오늘은 패스하자. 대신 테스트는 할까요? 토요일날. 네, 아무 데나. 어? 네. 아 다음 시간에 무슨 수업 있어? 네. 그럼
들어. 수고하셨습니다.